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4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는 1%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는 두 시장이 다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막판에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제 유가를 이겨냈다, 비웃었다, 이런 뉴스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가는 처음 상승했을 때는 원유 업체들한테는요 호재예요, 호재.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재고가 싼 가격에 가져온 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마진이 커지잖아요.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재고가 소진되면서 유가가 올라버리면 다시 재고는 높은 가격의 유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 끌어올린 거는 오펙의 기습 감산을 했죠. 116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감산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유업체들,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옥시덴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엑스모빌 4%, 쉐브론도 4%,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는 9%에서 10%가 사이, 근데 옥시덴탈 4%, 이 종목도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준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옥시덴탈하고 쉐브론은 이제 버핏이 투자한 업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서 유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달의 유가가 어디서 상승했느냐에 따라 다음 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금리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급등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다시 밀린다면 모를까, 계속 오른 다음에 이거 얘기는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의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나중에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유 생산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더 시장에서 큰 구간을 차지하기 전에, 그렇죠? 시장을 차지하기 전에 유가를 더 많이 높은 가격에 팔아서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문해도 2년 뒤에 나온다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지금 진입했어요. 왜냐하면 원유 휘발유 가격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전기는 싸니까. 물론 나중에 하면 전기가 또 더 비싸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업 이 생산국에서는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유가 상승하면서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빈살만 사우디 왕자죠. 이 유가를 더 못 올라가게 좀 이렇게 했었는데, 빈살만은 그냥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렸죠. 이 오펙 플러스에는 러시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봐야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좀 코너에 몰렸죠. 더 확전하게 하게 되면은 좀 자기도 부담되니 요 시선을 유가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유가가 오르기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나스닥을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왜 하락했냐면 전기차들이 하락한 겁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차들이 갑자기 떨어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유가에 대해서 제가 140불 이상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표치가. 근데 130불에 맞고 내려왔는데, 이게 가만히 시나리오를 짜보면 유가로 인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우는 0.98% 상승, 나스닥은 0.27% 하락이네요. 다우를 먼저 볼까요? 다우 차트 일봉을 먼저 보면은 쭉 올라섰죠, 그렇죠? 근데 장 초반에는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였었고요. 올라온 모습. 그래서 월봉일도 양봉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더 끝까지 봐야 되겠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보시면은
어저께 1% 빠졌었네요. 빠졌다가 낙폭 줄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가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월봉은 뭐 큰 문제가 없죠. 월봉은 뭐 어떤 뭐 변화를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서브텍사 중진류가요. 어제 하루 만에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뛰어오른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고점을 너무 쉽게 돌파하고 있죠. 고점을 너무 쉽게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유가는 지금 3월 20일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가를 올릴 거라는, 유가를 감산할 거라는 것을 여기 누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라면 이게 오를 이유가 없죠. 매일같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 번 5% 정도 움직였었고요. 또 여기는 또 요것도 한 4% 정도 움직였었고요. 요것도 뭐 변동성이 꽤 컸어요. 요것도 3% 정도 변동성. 유가의 4%는 큽니다. 이거 지금 그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요거 지금 4% 정도 움직였네요. 요것도 얼마면 이거 5% 움직였었어요. 이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가 지금 훅 하고 날라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원달러를 보시면 지금 이 원달러가 아니라 WTI 텍사스주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보면 이 5월선 위로 딱 타버렸죠. 이게 만약에 N자 파동이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N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0불부터 계산하면 170불이 더 올라야 되는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0부터 시작해야 되고 0부터 130불. 그렇죠? 0부터 130불에 다시 조정 주고 64불 130불 200불이는 거죠. 저쪽이 64불이었으니까 130불 더하면 200불 거의 194불 정도 됐는데 N자 파동이는 1파, 3파가 1대1이 되는 경우가 있고 1대 1.5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N자 파동이 라면, 라면입니다.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지금 5월선에 탄 이 서부텍사스 중진류가 의미가 크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원유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이 그 소비자 물가에서 6%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6.4에서 6.3, 6.4, 그 다음에 6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원유가 뛰어서 만약에 얘가 7 가버리면 금리가 난리 나버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킬이 돼버리면 또 뭐가 문제? 은행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 떨어지죠.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은행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뭐 원금을 100% 다 보장한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죠. 그럼 다 기업 실적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원유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유가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저께 원달러가 장중은 1320원까지 갔었어요. 원달러가 1320원까지 갔었어요. 21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원달러 차트를 한번 잠깐 볼 필요성이 있죠. 원달러 차트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원달러가요. 원유도 그랬지만 원달러 월봉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완전히. 이 지난달에 장대 양봉 세워놓고 지지난달 양봉 세우고 지난달 십자 도지로 5월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양봉 세웠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죠. 물론 여기 안에서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지난번에 여기 지금 바닥치고 올라올 때 날짜가 3월 23일이잖아요. 요때가 원유 오를 때가 거의 날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달러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이달에 봐야 될 것은 원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1조를 넘게 팔았죠. 그 전에 7천원, 7천원 사서 1조 5천원 샀는데 하루 만에 1조를 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뭐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어떤 차트에서는 약간 풋 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확인은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시간에서 유가의 흐름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도 볼 필요성 있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